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일즈 멘토 김종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약 40명 정도,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약 100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는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핵심 고객, KOL을 사로잡는 고객 관리 전략 바로잡기라는 주제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핵심 고객에 대한 신뢰와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세일즈를 더욱더 높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고객의 영향력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제약 영업사원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KOL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Key Opinion Leader, 즉 핵심 고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학회의 주요 임원들이나 병의원의 고위 결정권자들, 그리고 기업과 핵심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고객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KOL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과 회사의 KOL은 있는데 과연 나의 KOL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종합병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나는 KOL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병원 담당자라고 그리고 의원 담당자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만의 KOL을 선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는 핵심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하셨었나요? 아마도 취미 활동 혹은 관심사 혹은 기타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핵심 고객들을 관리를 하도록 아마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핵심 고객들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주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고객은 결코 단기간 내에 형성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핵심 고객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고객들 중에서 바로 KOL, 핵심 고객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정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경영 기법 중에서 하나인 스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객을 분석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텝은 바로 소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 다음에 폴리티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인지, 그리고 의학적인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 네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많은 고객들 중에서 누가 나의 핵심 고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텝을 중심으로 고객을 분석하면은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지시고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고객을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사회성, 기술성, 경제성, 정치성으로서 큰 원가, 네모 안에 네모로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객을 분석해보고 평가해보면은 어떤 고객은 이러한 모형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고객은 이와 같은 도형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들 중에서
만약에 1번의 고객이 핵심 고객일까요? 2번의 고객이 핵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답 바로 찾으셨죠? 바로 1번 고객이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고객들 중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본 이후에 상위 10% 혹은 상위 15%를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으로 선정하시거나 만약에 나는 더 신규 거래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핵심 고객 수를 조금 더 줄이시더라도 좀 신규 고객에 집중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핵심 고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향후 세일즈에 많은 기여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의 핵심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바로 스왑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왑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키 이슈와 기회 요인들을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의 핵심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왑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요인,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은 바로 우리의 내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약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외부적인 관점으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과 외부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평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서 살펴본 스택과 스왑 분석을 우리의 실제 영업 현장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텝을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와 기업의 차원에서 스왑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병원과 고객을 중심적으로 스왑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접근 방법, 마케팅 전략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할들, 그리고 키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의 고객의 처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고객으로서 만들어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모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고요. 실제 여러분의 영업 환경에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핵심 고객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원하고 있는 목표가 너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과 여러분들께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제약 영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 관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략적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활용되실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부분들을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동기부여와 장애 요인 등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동기부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 요인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가치는 매우나도 높을 것이라는 거.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쟁사의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에게 그동안 어떠한 프로모션을 해왔고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의 경쟁사의 활동 등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사가 과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평가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어떤 결과 지표로 나올 수가 있죠? 바로 처방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열리게 되는 세미나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결과 지표의 요소로서 반영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핵심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 메시지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플로우 시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기 수준에 있다고 봤을 때 그 고객이 1분기, 2분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은 한눈으로써 여러분들의 성과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자기 평가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니저도 함께 이 평가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시는, 그리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시는 그 과정도 함께 동반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들을 관리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향후에 빠르게는 6개월 이내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고객을 관리하는 마지막 부분이 바로 평가입니다. 핵심 고객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90일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고객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전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실행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관리자와 상의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고객은 매번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신념과 생각들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잡았던 전략이 연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90일마다 재평가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행으로 옮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이런 핵심 고객을 관리하는 이 기법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제약 영업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친절한 마음가짐의 원리,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존경이라는 것은 처세법의 제일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